미국 부양책에 따른 전망과 국내 영향, 앞으로 대응은 한국경제TV 11시에 주식경제 하거든요. 거기에서 굉장히 많이 다루고 있어요. 꼭 그 방송도 봐주세요. 그래도 살짝은 짚어주실 거죠? 다음 주 이슈 정리하면서. 근데 금리는 지금 말씀을 드리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왜냐하면 금리가 최근 이제 10년물 금리가 워낙에 최근에 많이 급등을 했기 때문에 아마 이번 주가 피크 이거 관련된 뉴스가 되게 많이 나올 것 같아요. 그러니까 짧게 정리를 해보면 1월 달부터 아마 유가가 우리가 맨 초반에 정신없게 얘기해서 금방 너무 지나가서 유가에 대해서 너무 지나갔지만 유가와 사실 연결지어서 생각해 볼 수 있거든요. 그러니까 모든 금융자산을 포함한 상품자산까지 모든 것들이 다 가격이 올라가다 보니까 채권 금리 이제 10년물 미국의 10년물 채권 금리가 1.3%를 넘어섰어요. 그러니까 이제 금리가 왜 중요하냐면 금리는 이제 정부나 아니면은 중앙은행에서 정하는 기준 금리가 있고 그 다음에 이제 그거를 기반해 가지고 우리가 뭐 회사채나 아니면 정부채나 채권이나 이렇게 유통되는 채권의 기준이 되는 게 있거든요. 그것이 이제 시장 금리라고 우리가 보통 얘기를 하는데 이 시장 금리가 최근에 1.3%를 올랐어요. 근데 단기 채권, 단기인 기준금리는 사실은 안 오르고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지금 시장에서는 이렇게 되면 미국의 중앙은행을 포함해서 글로벌 중앙은행이 작년에 코로나19 때문에 제로 금리를 만들었는데 최근에는 금리가 모든 자산 가격이 올라가고 특정 자산에는 좀 버블기도 보이니까 그럼 금리 인상을 하는 것이 아니냐라는 우려가 이번 주에 가장 많이 나오고 있는 거죠. 근데 일단은 미국의 중앙은행이 가장 중요하잖아요. 그렇죠? 미국이 가장 중요한데 미국의 중앙은행은 일단은 지난주에 1월 달 FOMC 의사록이 공개가 됐는데 거기에서는 일단은 우리는 금리 인상 당분간은 안 할 거야 라고 얘기를 했어요. 그리고 이번 주 23일인가요? 파월이 또 나와가지고 의회에 나와가지고 이제 또 얘기를 해야 되거든요. 아마 그때도 우리가 지난주에 이제 발표된 FOMC 의사록을 기반으로 예상을 해본다면 기준금리 인상은 안 할 거야. 그리고 최근에 우리가 지금 하고 있는 QE 정책은 당분간은 유지할 거야라는 것이 예상이 되죠. 그러면 이제 우리가 투자자 입장에서 어떠한 시그널이 나왔을 때 그러면 기준금리에 대한 인상에 대한 우려를 캐치를 해야 되냐라는 거가 이제 두 개가 있을 것 같은데 일단 중요하게 봐야 되는 것들이 일단 금리, 시장 금리가 사실 중요해요. 왜냐하면 이 시장 금리라는 거는 2012년도에는 목표 물가제라는 거를 도입을 해서 금리가 2%를 넘어서면은 우리가 기준금리를 인상을 할게라는 시그널을 줬거든요. 근데 작년에는 평균 물가 목표제라는 걸 도입을 해서 한 번 2%를 찍는 게 아니라 평균으로 잡아서 그래서 한 번 왔다 갔다 해서 2%가 넘어져도 평균이 2%가 안 되면 우리가 금리 인상을 안 할게라고 작년에 바꿨어요. 그래서 최근에 금리나 이런 것들이 좀 올라가더라도 그렇게 걱정하진 않아도 될 것 같고 그리고 중앙은행이 또 중요하게 보는 게 이제 고용이에요. 고용이 되게 중요해요. 그러니까 인플레이션과 고용을 두 개를 봐야 되는데 고용 같은 경우는 작년에 사실 재작년에 코로나 이전에는 거의 완벽한 고용, 그러니까 풀 인플로이먼트 수준까지 갔었고, 근데 금융위기가 코로나 때문에 실업률이 급격하게 올라갔다가 최근에는 한 6% 후반까지 떨어졌거든요. 근데 중앙은행에서 보는 거는 4%까지 떨어지기 전까지는 우리는 계속 유동성을 공급해줄게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근데 최근에 고용은 회복되는 거를 보면은 좀 소득의 상위층, 그 다음에 특정 백인들은 고용이 되게 빠르게 회복을 하고 있어요. 반면에 이제 히스패닉이랑 아프리카 흑인 분들, 이런 분들은 더 힘들어지는 거예요. 양극화가 더 심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작년 코로나 때문에 백인들은 이제 재취업을 다 많이 했는데 히스패닉이랑 이제 아프리카 계열 흑인 분들은 아직까지 재취업을 못한 거죠. 그래서 이거와 관련된 부양책들이 계속 나올 텐데 그래서 부양책이 나와서 전체 실업률, 그래서 고용이 좋아지고 실업률이 만약에 좀 4%에 근접한다라고 했을 때는 우리가 그러면은 미국의 중앙은행이 페드가 조금 통화 정책을 바꿀 수도 있을 것 같다라는 거를 우리가 좀 생각을 해보면 좋을 것 같아요. 금리랑 사람들 고용이 잘 되는지 딱 그 두 가지 보자. 두 가지를 봐야 그래서 두 가지를 봐서 만약에 실업률 좋아지면 국내에도 좋겠죠? 실업률이 좋아지면 당연히 한국도 좋겠지만 근데 반면에
지금 작년에 코로나 때문에 엄청나게 풀린 유동성을 이젠 반대로 유동성을 흡수하는 국면으로 들어갈 수 그쵸. 있기 때문에 이런 과정에서는 밸류에이션이 되게 높은 성장주, 예, 성장주를 되게 조심해야죠. 그쵸. 지금은 전 세계적으로 제로 금리가 유지되고 미국을 포함해서 유럽, 일본, 한국, 뭐 인도 다 해가지고 지금 유동성을 막 풀고 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밸류에이션이 높아도 비싸도 사실은 그게 괜찮았었는데 이제 금리가 올라가면은 밸류에이션이 높은 종목들은 되게 힘들어져요. 맞아요. 네. 그러니까 우리 사람들이 만약에 이거 고용이 되면 좋은 거긴 한데 고용이 네. 되면 다시 풀었던 돈을 끌어올 회사기 테고 때문에, 네. 그러면 우리 주가는 또 빠질 수도 있고 밸류에이션이 높은 종목들, 밸류에이션이 높은 종목들은 좀 조심해야 그러니까 돼요. 성장주나 보다는- 밸류에이션이 높은 종목들을 조심해야 되고 그래서 여러분 제가 오늘 처음 말씀드린 것처럼 싼 종목, 밸류에이션이 무조건 싼 종목으로 지금 가 있어야지 조금 마음 편하게 투자할 수 있다. 이번 주 딱 이게 그냥 딱 들어오는데요. 네. 밸류에이션이 높은 네. 종목들보다는 그렇게 지금 싼 애들, 네. 싸고 회사는 튼튼한 애들, 네. 아직 못 오른 애들을 좀 골라서 이번 주 지켜보자. 네. 근데 아마 여러분이 또 그런 회사들을 또 보면 또 재미가 없을 거예요. 네. 왜냐하면 주가가 밸류에이션도 싸고 주가가 못 올랐다라는 얘기는 뭔가 좀 그 산업이나 그 회사에 대한 향후 성장성이 좀 답답하고 그냥 좀 재미없어 보이고 네. 올드하고 뭐 이런 것들 때문에 주가가 못 올랐잖아요. 네. 그러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런 거에 여러분이 지금부터는 관심을 가져야지 잃지 않는 투자를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지금 코스피가 지금 3,000을 넘어섰고 네. 지금 금리도 어떻게 보면 조금 더 올라가고 있는 국면이고 모든 자산 가격이 올라갔다가 지금은 좀 횡보하는 국면이기 때문에 네. 지금부터는 가는 종목을 더 따라 사는 거는 어떻게 보면 위험할 수도 있기 좀 때문에 끝물이다. 예, 끝물 그렇게 말씀하기 좀 그렇지만 네. 주식 투자를 처음 하는 사람 입장에서는 좀 위험할 수도 있기 때문에 싼 종목 중심으로 재미가 없더라도 네. 재미가 없더라도 싼 종목 무조건 싸게 사야지 여러분이 잃지 않고서는 투자를 할 수 있다. 네.